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은요, 제가 4월, 5월 월말 결산 영상을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4월, 5월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4월, 5월은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한 달간 쉬었던 기간이죠. 그동안 좀 일이 많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바빴던 만큼 책도 많이 읽지 못했어요. 물론 5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4월에 읽은 책 한번 보여드리자면 조은 시인님의 옆발자국이라는 시집을 읽었습니다. 이 시집은 제가 좀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때 옆에 항상 있었던 시집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 시인 것 같아요. 시집 자체가 어렵다 느낌은 아니었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시집이었습니다. 접어놓은 부분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시, 지금도 좋은 시를 짧게 읽어드리자면 절망 같은 희망, 날마다 삶에 소스라치며 눈을 뜬다. 눈앞에 모래 언덕이 와 있다. 몸을 일으키면 모래가 몸속으로 사라진다. 제가 겁이 많은 편이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던가 특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많이 무서운 감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너무 힘이 들고 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때 신기하게 일어나서 씻고 다시 저의 패턴대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아침에 했던 걱정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투영이 돼가지고 이 시를 읽는데 자꾸만 마음이 쓰였던 시 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 잘 안 읽어드리는데 이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은 하세세이슈의 소년과 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건 저희 독서 모임 선정도서로 읽게 된 책이고요. 어떠한 개와 그 개를 거쳐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독서 모임에서 대부분 반려견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셔서 왈가왈부 말이 많긴 했지만요. 좀 가슴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특유의 가슴 따뜻한 소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안에 나오는 인물들의 서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던가 일본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만 좀 거부감 없이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책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클레어 플리의 금주 다이어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건 김용하 작가님의 인스타를 보고 제가 읽게 된 책이에요. 사실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었지만 나름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쩌면 알코올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음과 동시에 술을 좀 줄여봤고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는 거의 와인을 하루 종일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지금은 웬만하면 술 생각이 나지도 않고 내가 술 없이도 굉장히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인지시켜 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술을 사회생활 하느라 마시는 거야. 이거 나는 술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추천해 주세요. 굉장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가 금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이고요.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읽어도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조남주 작가님의 서영동 이야기라는 소설을 읽었고요. 이건 이제 연작소설이라 그래서 서영동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를 펼쳐내고 있는 소설이에요.
제가 부동산에 아직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제가 몰입하기 어려운 캐릭터들도 있었고, 반면에 이 소설 속에서 20대, 30대의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한데 그 인물들의 서사는 정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 인물들 하나의 고민들이 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요. 읽기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많이 울면서 읽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마음의 심연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서 모임 선정도서여서 읽었고요. 독서 모임에서 이제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을 읽고 이제 두 번째로 읽게 된 책인데요. 한 작가의 책을 두 번 읽은 거는 프랑스와즈 사강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마음의 심연, 시대가 다른 느낌인 거지만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강답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아, 이래도 되나 싶은 사랑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이 끝날 때 좀 열려있는 느낌으로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저희끼리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참을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존 셀라스의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얇죠. 이것도 김영하 작가님 인스타를 통해서 읽게 된 책인데 제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읽었는데 특히 이 아예 에피쿠로스의 쾌락이라는 책은 읽으면서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싹 지워버릴 수 있도록 잘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책으로 먼저 시작하신다면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4월에 읽은 책이고요. 총 6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5월에 읽은 책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월은 좀 특별한 달이었어요.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을 김영하 작가님의 책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첫 번째 책,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인사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은 독서 모임 선정도서였습니다. 제가 선택을 한 책이고요.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이 나왔다는 이야기에 제가 불이 나게 선정을 해서 초판본, 양장본으로 다들 구매를 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지금까지 쓰셨던 책들과는 좀 많이 다른 SF라는 장르가 섞여 있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로 남겨놨으니까 길게 설명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막간 사인 자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독서 모임 선정도서였고요. 에리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도 굉장히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에리 프롬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읽고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독서하기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이제 딱 독서 모임 선정도서여서 읽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겹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 책입니다. 지금 이 책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여러 유형에서 논지를 풀어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책과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제가 5월에 또 읽었었는데 어떤 책인지 설명해 드리면서 부가적인 설명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문유석 작가님의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요거는 제가 읽어보고 싶어서 문학동네 언박싱을 하자마자 바로 읽었던 책이에요. 제목은 개인주의자 선언이긴 하지만 그냥 판사로서 문유석, 인간으로서 문유석, 작가로서 문유석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말하는 이 문유석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에세이처럼 적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유석 작가님 워낙 글을 재미있게 쓰시기 때문에 읽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와 되게 비슷한 논지의 책이에요. 제니 오델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되게 제목이 다른데 저도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이겠지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요 안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점점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논지의 이야기가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논지를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나 스스로 내 마음속을 깊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재밌다라고 하는 책들은요. 책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 읽어보셔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권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도 앉아서 책을 읽으면 몇 장 읽고 까먹어서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되고 책을 덮고 나서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 요 정도의 단계에서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와장창 잃어버리실 수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분들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도 독서 모임 선정 도서였고요. 이디스 워튼의 여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 정말 여름한 책이에요. 이 제목이 여름이고 곧 여름이 다가와서 선정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읽어보시면은 이 안에 묘사라던가 다양한 부분들에서 여름 향기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고 여름의 그 풀밭, 숲, 바다, 강 이런 축제 같은 열정적인 느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디스 워튼이 이 여름과 거의 쌍둥이처럼 되어 있는 이선 프롬이라는 책을 또 같이 냈는데 이선 프롬과 여름이 굉장히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선 프롬은 가을인가 겨울이 배경이고 이 여름은 여름이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선 프롬은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이지만 이 여름은 주인공인 체리티가 제목이 아니라 여름이 제목이기 때문에 왜 여름으로 제목을 했는지 알 것 같다 라고 진짜 여러분들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스토리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혹시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면서 그런 여름을 묘사하는 다양한 포인트에 집중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나오는 인물들, 젊은 청춘들이 어떻게 여름을 보내면서 성장을 하고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읽어보신다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책입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다다다이고요. 이게 보다, 읽다, 말하다 이제 산문집 3개를 엮어서 만든 합본집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김영하 작가님 사인회에 가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김영하 작가님 책이 중고도서예요. 제가 중고 서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사인을 받기에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읽고 싶었지만 금액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읽지 못했던 책을 바로 구매를 해서 김영하 작가님을 뵈러 가는 길에 후다다다다다다 읽었고요. 또 사인을 받고 올라오는 길에 마지막까지 또 호로로로록 읽어버린 책입니다. 금액이 진짜 좀 후덜덜했어요. 33,000원이어가지고 진짜 이거 좀 부담스럽다 했는데 또 막상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굉장히 엉뚱하시고 또 어찌 보면 시니컬하신 것 같으면서도 또 되게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다양한 면모가 이 산문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뭐 드라마를 보셨거나 영화를 보신 후에 적은 산문들이 이 보다라는 섹션에 들어있고요. 이제 다양한 책을 읽으시거나 뭔가 읽고 느낀 감상들에 대해서는 읽다라는 섹션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말하다 같은 경우는 김영하 작가님이 되게 많은 강연도 하시고 방송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인터뷰들 뭐 방송에서 강연하신 것들을 대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본을 옮겨 놓은 거예요. 뒤에 말해서는 방송이라던가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잘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영하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좀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대본을 온전히 다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전부 다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선 제가 김영하 작가님 강연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읽는데 계속 김영하 작가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재미로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5월도
6권의 책을 읽었네요. 6권 총 12권의 책을 2달에 걸쳐서 읽어보았는데요. 김영하 작가님의 다다다라는 요 책 중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완독이라는 것은 실은 대단한 일이다. 그만 읽고 싶다는 유혹을 수없이 이겨내야만 하니까. 4월, 5월 책을 읽어냈다는 저를 또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얼마만큼을 읽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이번 달에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 와, 노력을 해서 한 권을 읽었어. 이런 작은 것들에 굉장히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서 6월 남은 한 달간 정말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독서 결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